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이제 6거래일째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오늘도 살짝 저가를 이제 낮추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연속적인 하락이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공포감이 드는 위치죠. 이대로 또 저가를 낮춰버리는 건 아닌지 주주님들 걱정이 크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에코프로 뭐라 말씀드렸냐면 현재는 제가 보는 이 맥점의 파란 밴드에서 그러니까 쌍바닥을 좀 그리는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정말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거의 다 오긴 왔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오늘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장중에 다들 뭐 보셨겠지만 순간적으로 한번 이렇게 6%까지 오르는 급등이 한번 보여줬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밀리긴 했지만 저는 이 오늘의 이 반짝 상승이 에코프로의 방향성을 좀 암시해주는 그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장중에 급반등이 이제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급반등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 특히 이 에코프로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오늘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서 자, 지금 일단 에코프로도 에코프로인데 시장에 대한 좀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죠. 이 어마어마한 수급 쏠림 현상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업종으로 자금이 안 돕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도 요즘 뭐 많이 밀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밀리는 형태도 어떻게 밀리냐면 그러니까 상승분을 다 토해내는 이렇게 창 끝의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창형의 형태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아무리 좋았던 LNF도 지금 보시면은 상승보다 하락에 대한 각도가 더 큰 상태로 밀리는 거고 뭐 주도 업종 중에서 뭐 최근에 조선주도 볼까요? 뭐 삼성중공업도 다 창형이다. 그러니까 급등을 했는데 전부 다 되돌림이 그러니까 시장 초입부까지 이제 거의 다 이제 밀리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원자력 쪽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뭐 최근에 잘 갔던 전선주들까지도 그러니까 전부 다 어마어마한 이 창형의 각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면 반도체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면 그때 이제 발생하는 전형적인 그러니까 원웨이성 하락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등이 없는 원웨이성 하락. 왜? 하락을 하는데 지금 수급이 그러니까 받아줄 물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 공백이죠. 그래서 그냥 반등 없이 쭉 밀려요, 쭉. 그래서 이 창형의 형태가 정말 개인들이 가장 고통받는 조정 형태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창형이 나온다고 해서 주구장창 하락만 하느냐? 그게 이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보통 창형으로 올라왔던 주가가 이제 조정이 발생이 되면 이 초입부 라인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던가 아니면 이제 추세에 대한 전환을 알린 신호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조금 전에 주도주들뿐만 아니라 전부 다 보여드렸지만 이제 거의 다 그런 구간에 오고 있어요. 초입부 부근에.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뭐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이 V자 반등을 뒤집어 놓은 형태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오면 전환을 하면 우리가 아는 쌍바닥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란 밴드에서 계속 쌍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냐면 자, 현재 수급 블랙홀을 만들고 있는 주인은 뭐라고요? 삼성과 하이닉스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독주가 끝나야 그래야 타 업종으로도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보시면은 다 유지해요. 이평선이 안 깨져요. 안 깨져. 여전히 고점 높이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도 뭐 코스피 오르고 코스닥은 밀리고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재밌는 현상을 하나 봤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은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는 상승을 했지만 그 구간에서 SK하이닉스는 이제 장중에 좀 밀림이 발생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4.4%나 밀렸죠. 이 잠깐 밀릴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뭐 시장에 그러니까 장중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이 에코프로가 6%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독주가 끝날 때 이제 올라가는 기업들이 뭐 좀 찍어질 건데 그 흐름을 좀 미리 저는 오히려 암시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반도체 조정이 나오니까 타 업종들이 반응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랑 뭐 하이닉스 조정이 나오니까 그때는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조정이 나서 완전히 시장이 슈터화돼 버렸죠. 그죠? 뭐 사이드카 계속 코스닥 발생되면서 그래서 이 순환매가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뭐 다들 엄청나게 저한테 문의도 하셨고 엄청나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 흐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반응을 했다.
그러니까 즉 이 에코프로는 제가 보는 그 시나리오대로 여전히 좀 잘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 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영원히 오르는 주식 없고요. 영원히 내리는 주식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자, 86년도 대세장 상승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이 과열이 왔을 때, 한번 볼까요? 좀 차트를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보자고요. 그 상승 속에서도 이 횡보가 나올 때, 꺾일 때, 그때 이제 돌았던 게 코스닥입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자, 그리고 2020년도 유동성장세에서도 삼성전자가 고점 치고 이렇게 우하향 조정할 때 이때 돌았던 게 코스닥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그 수급 전환에 대한 형태는 필연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코프로도 이렇게 우하향 횡보를 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뭐 깃발령이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탈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반기 급등을 위해서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구간이지 수확을 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떤 타이밍에 좀 이 추매나 신규 매수를 하면 좋을지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아직 이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설명 이어가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그 흐름이 이제 체크가 됩니다. 이 앞전 하락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다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밴드에서 계속 하향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도 돌파가 돼야지 이제 방향 전환이 나온다. 이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와야지 매수에 대한 조건이 진행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미친 듯이 에코프로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상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이제 좀 더 V자 반등의 형태로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그 흐름은 안 나오고 다시 이탈이 발생이 된 거죠. 맥점을 유지를 못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움직임은 또 똑같이 눌림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다음 맥점 어디서 나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하락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이렇게 밴드에서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지금 미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런 걸 절대 개인들이 딱딱 저항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포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반등이 나와도 정확히 찍고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호 자체는 아직이라는 거예요. 주포들이 신호를 줘야지 그때 이제 우리도 따라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즉 지금 이 맥점 분봉의 돌파가 될 때가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하는 기회의 자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 되겠죠. 목요일에 이 맥점 분봉을 계속 제가 째려보고 있다가 이 앞에 상승에서처럼 딱 돌파에 대한 신호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제가 매수를 해보자고 여러분들에게도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하락에 대한 각도도 점점 완만해지고 있고 그 시기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전환에 대한 결정적인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이 돌파가 나올 때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가 지금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했고 지금 또 이 매수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